오늘은 유형자산입니다. 95쪽 건물. 유형자산. 그 1번 보세요. 유형자산은 토지를 20만원에 매입하고 이를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했다. 토지의 취득원가 얼마고, 그죠? 토지를 구입했죠. 토지 20만원. 이 토지에 있는 건물을 신축했다. 토지와 건물 구분해서, 그죠? 박스. 기존 건물의 철거비 그래죠. 그 철거비 어디 가죠? 토지원가 포함하고, 철거 시에 발생한 폐물의 매각가치다. 요거는 토지에서 어떻게 하죠? 빼야죠. 마이너스. 그죠? 건물의 신축공사, 이거는 건물에 들어가야 되겠죠. 건물 신축공사비니까 건물. 건물의 설계료도 건물. 그죠? 그걸 확인하면 되겠죠. 토지에 들어갈 돈은 20만 4천원. 건물에 들어갈 돈 11만원. 그죠? 요거 얼마고, 알겠죠? 토지 건물 구분하는 문제. 다음 뒤로 가서, 그거 보면 이제 앞에 해설에 보면은 유형자산의 정의, 그죠? 인식, 효익이 있어야 된다. 그 효익은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죠? 그 96에 보면은, 유형자산의 종류가 쭉 나오죠. 그죠? 그 아래 보면은 세모점에 보면은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 요거는 비삼각성 자산이다. 그죠? 토지는 상각 안 합니다. 그죠? 건설 중인 자산도 상각 안 한다. 그렇지만은 그 어떤 채석장 또는 매립지 이런 거, 그죠? 정말해서 어떤 그 토지 원가의 해체나 재거나 복구가 포함된 경우에 또 내용 연수가 알 수 있다면은 이런 거는 상각할 수도 있다. 그죠? 토지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채석장, 원상 복구 해줘야 되죠. 그죠? 매립지. 알겠죠? 이런 거는,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원칙은 감가상각 안 한다. 그죠? 그리고 개별적으로 중요한 구성 항목은 그 개별 자산별로 구분하여 상각할 수 있다. 그죠? 따로따로. 우리가 뭐 비행기이라면은 비행기 이 자체 감가상각 하잖아. 그죠? 그런데 비행기 엔진 부분 이런 거는 비행기 동체하고 엔진 부분이 내용 연수가 다르다. 금액도 크다. 따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요거 따로 감가상각 할 수 있고 요거 따로 상각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래 이제 취득원가 결정할 때 아래 보면은 유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한다. 1번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관세나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세, 이게 취득세죠. 그죠? 이런 거는 플러스하고 매입 할인 마이너스, 리베이트 이런 걸 뺀다. 두 번째,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져오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관련되는 원가 이런 거는 모두 포함해 주세요. 그 예가 기업, 직접 관련된 그 직원들 인건비, 급여, 설치 장소, 준비 원가, 운송, 취업 관련 원가, 설치 원가, 조립 원가, 그리고 미용, 시운전비, 비용, 수수료 같은 거. 동그라미 3번 복구 비용 같은 거. 4번은 돈 빌렸다. 그죠? 장기성차, 장기. 1년 이상 돈 빌렸을 때 그에 대한 이자 비용 같은 금융 비용이라 합니다. 이런 거는 포함하세요. 자산목에 포함할 수 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때, 요 취득하면은 이 자산의 취득 원가를 해서 요 취득 원가를 장부에다가 기록하죠. 그죠? 요 취득 원가를 기록할 때, 그 취득 시에 관련된 직접 관련 비용이 있으면 요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세요. 그죠? 무슨 알겠죠? 그죠? 이런 비용, 포함하는 비용이 어떤 게 있느냐? 얘가 나와 있죠. 그게, 그죠? 1번, 2번, 3번, 4번. 얘가 나와 있다. 몇 번 읽어보세요. 이런 거는. 그죠? 내용은 뭐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다음 오른쪽에 보세요. 그 오른쪽 97쪽에 보면은 2번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원가 그랬죠. 이 거기에 나와 있는 4개는 요거는 포함하지 마세요. 그죠? 그 4개는 포함하지 마세요. 그랬다. 그죠? 요거는 포함하지 않는 비용, 원가에 요거는 포함하는 비용. 그 4개는 포함하지 않는 비용이다. 그죠? 그게 거기에 나와 있잖아. 그죠? 1번, 2번, 3번, 4번. 요 구분해야 되죠. 여기 여러 개 돼 있는 거니까 우리 법에 포함하는 비용과 포함하지 않는 비용이다. 그죠? 그 포함하지 않는 건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들어가는 거. 그죠? 뭐 개업 관련 비용.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판촉비, 광고비 이런 거죠. 3번도 비슷한 말이죠. 그죠? 새로운 지역에서 영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또 관리나 기타 간접원가 이런 비용들은 포함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거는 앞에 뭐가 나오죠? 새로운 관리. 앞에 새로운 그죠? 새로운 시설, 새로운 상품, 새로운 지역, 관리 나오잖아. 그죠? 관리 및 기타 비용. 이런 거 포함하지 마. 그럼 거기 이제 박스에 나와 있는 거는 그게 예를 들면 비용들, 이런 비용들, 토지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 그죠? 그 여러 거 해놨죠, 그죠?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 막 이런 게 발생될 수 있는 비용들이다. 읽어보면 되겠죠, 그죠? 또 아래 보면은 뭐 중개인 수수료 이런 것도 포함한다, 그죠? 취득세, 관세 이런 거 뭐 포함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여기 핵심은 요거다, 그죠? 아, 요거 비용 포함하는 비용과 포함하지 않는 비용이다. 예, 아래 2번. 취득원가 결정할 때 설명 적당하잖아. 1번 털린 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그 기존 건물,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는 요거는 뭐로 처리하죠? 비용 처리하죠. 친 건물의 원가에 포함한다. 잘못됐다. 그죠? 1번 X. 2번은 유형자산을 이연 지급계약, 이연 다음 해로 넘긴다. 이런 뜻은 장기라 이 말이죠. 장기. 그 요런 장기 후불 조건을 구입하는 경우는 현금 구입 가격을 한다. 현재 가치. 시운전비 있죠. 이런 거, 그죠? 예, 이런 비용은 직접 관련이 없다. 우리가 그 직접 관련이 없는 거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4번에 보면은 복구 비용이죠. 이런 거는 포함한다. 맞죠? 그죠? 현물 출자나 정려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를 한다. 1번이 잘못됐다. 그죠? 뒤로 가서 그 98쪽에 이제 취득원가 1번 현물 출자나 정려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를 한다. 그 시가. 그 시가를 그죠? 예, 취득원가를 한다. 알겠죠? 두 번째. 그 2번과 3번 알겠죠? 그 동그라미 두 번째 보세요. 동그라미 두 번째 보면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3번은 그것도 건물 신축하죠. 그죠? 새로 짓기 위해서 기존 요 건물을 철거한다. 요 건물을 철거하는 요 3번도 철거죠. 그죠? 요것도 철거하고 요것도 철거하는 요 철거 비용이죠. 그런데 2번의 요 건물은 무슨 건물인지 하면은 내가 사용하던 건물, 기존에 내가 지금 우리 건물이죠. 우리가 사용하던 건물이고 3번은 내가 요 사와서 철거한다. 그죠? 다르죠? 요거는 원래 내 거, 요거는 사왔던 거다. 요걸 철거할 때 요 관련 철거 비용은 뭐로 처리하죠? 비용 처리하고 요 내가 사와서 철거한다. 그죠? 사와서 철거할 때 요 관련 철거 비용 요걸 어디 가죠? 요거 철거 비용은? 예. 건물과 토지잖아. 건물과 토지, 요 건물에 관련되는 모두 어디 가죠? 토지 원가. 알았죠? 그 결국은 요거는 비용 처리하는 거지만 요거는 뭐로 처리한 거죠? 자산 처리한 겁니다. 자산.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할 때는 관련된 거는 비용 처리한다. 용용, 사용, 비용, 취득했을 때는 토지 원가. 요거만 구분하면 되죠. 요거. 알겠죠?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죠? 그 2번과 3번. 다음에 4번과 5번. 그 4번과 5번은 둘 다 가만히 읽어보세요. 4번은 보니까 장기 나오잖아. 그죠? 장기. 기간이 1년 이상이다. 장기가 나왔다. 뭐라 한다? 현재 가치. 장기 나오면은 현재 가치로 표시한다. 그죠? 현재 가치. 알았죠? 다음 6번에 보면은 정부 보조금 나왔죠. 뺀다. 그죠? 우리 정부 보조금은 우리 일단은 그 두 가지 있습니다. 그죠? 정부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이 건물 하나 샀다. 건물 100원짜리 샀는데 요 정부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30원 받았다. 그럼 내 돈은 70원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건물 100원짜리 샀는데 정부 보조금을 30원 받았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죠? 이런 거는 결국은 똑같잖아. 그죠? 결국은 빼는 거니까. 요렇게 나타내는 걸 거기에 나와 있는 평가계정법이랍니다. 기억, 평가계정법. 알겠죠? 요걸 우리는 이연수익법에, 요걸 수익으로 잡아주는 이연수익법이라 합니다. 두 번째 방법. 요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뭘 해도 된다. 이런 게 있다 할 정도 말만 되고, 우리는 앞으로는 요거 위주로, 알겠죠? 정부 보조금 나왔다. 요거 빼버리면 취득원가 얼마? 70원. 요걸 취득원가를 본다. 알겠죠? 정부 보조금 나오거든 취득원가에서 빼자. 그죠? 요게 취득원가다. 그래, 이제 문제 나오면 계산할 때 그래 하면 됩니다. 다음 7번은 유형자산을 일괄 구입했다. 그죠? 그러면은 나누어 줘야 되죠. 우리가 일괄 두 개 이상 자산을 한 가격에 구입했을 경우에 나눠준다. 그죠? A, B, C를 A는 500원짜리, B는 300원짜리, C는 200원짜리가 있는데 요걸 다 사면은 1000원 주고 사야 되죠. 내가 이걸 만약에 700원 줬다. 그러면은 이거는 700원 줬다면 500원짜리 아니잖아. 그죠? 요걸 몽땅 일괄 구입했다. A, B, C를 몽땅 구입했다. 그죠? 700원 주고 샀다. 각각의 취득원가는 얼마냐? 그러면 1000원짜리가 700원 대신 몇 프로? 70%. 요것도 70%. 요것도 70%. 요것도 70%. 57이 35. 350원. 73, 21, 210원. 요거는 140원. 요게 각각의 취득원가 된다. 그죠? 배분한다. 6번 국공채를 취득할 때 그 국공채 취득을 수반하는 채권, 예, 이런 거 매입가액과 현재까지 차익은 취득원가에 산입받고, 복구비용 이것도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그죠? 그 상대 계정은 충당 부채로 처리한다. 알겠죠? 그리고 오른쪽 교환 문제. 우리 교환 문제 나오면은 내 거, 니 거, 알고 있죠? 그죠? 내 거 주고 니 거 받아왔다. 교환 나오면 항상 내 거, 니 거. 교환했다. 이때 교환은 장부와 시가. 내가 제공한 자산은 장부와 시가. 취득한 자산, 내가 취득한 자산도 장부와 시가. 그죠? 요 금액을 구분하면 되겠죠? 3번. 백두회사는 한라회사로부터 토지를 취득했다. 우리 백두회사를 나눠보면 되겠죠. 백두회사는 취득한 토지에 대한 대금을 건물과 현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현금도 1000만원 지급했다. 건물과 현금을 지급했죠. 그러면 건물은 얼마짜리인지 보세요. 건물이 얼마짜리죠? 4000만원이 취득원가고 그동안 강간 누계가 1000만원 했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 장부상인 얼마 돼 있죠? 2500만원이죠. 장부 금액은 2500만원짜리다. 이 건물의 시가가 얼마짜리죠? 예. 예? 거기 얼마? 공정가치는 6천만원에 그랬잖아. 그죠? 요거 시가 6천만원짜리다. 요게 내 거. 취득한 토지의 공정가치는 4,800만원짜리. 이게 4,800만원짜리다. 이건 안 주어졌고, 요거 주고, 요거 받아왔다. 그죠? 이 경우에 우리는 장부에다가 기록할 취득원가를 얼마로 할 거냐?
요 교환으로 인한 손익이 얼마 생겼느냐? 두가지잖아, 그죠? 취득원가는 지금 문제를 보니까 상업적 실질이 뭐라 그랬죠? 있다. 있다면 뭐라 한다 그랬죠? 내 거 시가 요거 하고 돈 나갔죠? 그 얼마? 7천만 원. 그죠? 손익은 요거 차이라 그랬잖아. 요거 차이. 여기 취득원가니까 2,500만 원짜리, 물론 이제 감가 뺀 겁니다. 2,500만 원짜리가 지금 시가 6천만 원대도 올랐잖아. 3,500만 원 금액이 올라갔죠. 그죠? 이익 생겼다. 그죠? 답이다. 취득원가 물으면 요거고, 손익, 처분 손익 물으면 이익 3,500만 원이다. 그죠? 답. 알았죠? 여기 교환. 내 거니까. 알겠죠? 자, 넘기서 4번. 그 4번에 가면은 유형자산과 관련 지출 내기다. 자본을 해야 할 거면, 자본을 한다는 건 우리가 자산 처리할 거. 그 자산 처리할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갔다 그랬죠. 그죠? 아래 보면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 지출 나와 있네요. 그죠? 자본 지출은 자산 처리하는 거고, 수익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 요소를 연장시키는 거. 용역의 양이나 질을 증대시키는 거, 효과가 장기간에 미치는 거, 이런 거, 금액이 큰 거, 자본 지출이다. 그죠? 예를 들면 계란 개조, 확장 정설, 냉난방 장치를 설치하거나 피난 시설을 설치하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복구 비용 같은 거. 그런데 파손된 유리나 기와를 대체하거나 기계 소모품이나 자동차, 건물의 토색 같은 거, 복구 비용, 이런 거는 비용 처리한다. 그 위에 문제는 예를 들어 놨죠. 그죠? 건물벽의 전체 토색, 이거는 토색은 수익적 지출에 처리한다. 그죠? 지붕 타일의 교체, 이런 거는 자본적 지출. 수선했죠. 내용 연수가 연장됐다. 자본적 지출. 타이어, 이런 거는 비용 처리해야죠. 엘리베이터, 이거는 자산 처리한다. 그죠? 자본적 지출. 그건 5,000원, 3,000원, 7,000원짜리. 그래서 여러 개 자본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다. 그 오른쪽에 보면은 오류가 나오죠. 그죠? 자본적 지출인데 이걸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이 말은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다. 그죠? 그러면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다는 거는 자산은 그만큼 어떻게 되고 작아져 버리고 비용은 커졌죠. 자산이 작아지면 결과적으로 이익도 작아지죠. 비용이 커져도 이익은 작아진다. 그죠? 이익이 작아지면 세금 적게 내죠. 그만큼 비밀 적립금을 형성한다 그랬죠. 반대로 수익적 지출을 자본지출로 처리했다. 요거는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했다. 그 비용은 그만큼 작아질 거고 자산은 커져버리죠. 그죠? 자산이 커져버리면 이익도 커진다. 비용이 작아져 이익은 커진다. 이익이 커진다. 이거 우리는 가공이익이다. 혼수자본이다. 이랬죠. 그죠? 요 관계. 그죠? 요게 거기에 나와 있는 오류의 영향. 요런 부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감가상각이다. 그죠? 우리가 유형자산은 취득하고 이걸 보유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가 이걸 어느 시점에 처분하게 되죠. 취득했다가 보유하다가 처분한다. 여기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 때 핵심 바로 감가상각이다. 그죠? 여기서 이제 감가상각. 여기 이제 12월 말 결산 때죠. 결산 때 우리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팔았을 때 팔고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처분 손익 계산하고. 그죠? 요거 감가상각비와 처분 손익. 알겠죠? 그죠? 그걸 또 하나 있죠. 그죠? 방금 우리 했던 거. 그죠? 뭐가 있었죠? 그게 이제 보유 수리비 있었잖아. 요게 예, 보유 시의 비용. 그죠? 예, 비용. 요게 이제 자산 처리하느냐 비용 처리하느냐, 요걸 우리는 자본적 지출, 요것을 수익적 지출한다. 그죠? 수리비. 결국 우리는 이제 취득원가에서 공부하는 게 크게 네 파트다 그랬죠. 취득원가 계산, 그죠? 감가상각비, 처분손해 수리비다. 여기서 요 부분은 계산 문제 위주. 요거는
이론 문제 위주가 많이 나오죠. 물론 이제 계산 문제도 섞입니다만은 이론 문제 위주다. 그죠? 여기 감가상각이다. 그는 101쪽에 나와 있는 감가상각의 목적, 그거는 원가의 기간 배분이다. 그죠? 그 아래 이제 그 내용들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뒤로 갑니다. 102쪽도 마찬가지죠. 그죠? 감가상각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사용 가능할 때부터 시작한다. 언제 중단하느냐? 그 자산을, 그죠? 매각 예정 자산으로 분류하거나 자산이 장부에 제거되는 날 중에 이런 날에 중지한다. 요런 거. 103쪽에 바로 6번 문제 바로 할게요. 200만 원짜리를 내가 샀다가 사용하다가 이걸 130만 원에 팔았다. 우리 감가상각 문제 나오면 이렇게 모양 만들자 그랬죠. 그죠? 취득원가 200만 원 주고 샀다가 이걸 바로 팔면 안 되죠. 그죠? 그 가치 감소가 있잖아. 감가상각비 요걸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감가상각 했겠죠. 그죠? 그럼 남아있는 금액이 장부장에 남아있겠죠. 이 금액을 팔았다. 처분 130만 원에 팔았다. 이거 문제. 200만 원 주고 샀다가 130만 원에 팔았다. 그 감가상각비 하고 나면은 처분 손익 얼마고 뭐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그죠? 그 여기에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그죠? 이 문제는 물론 무슨 법이죠? 정액법이다. 그죠? 정액법 우리 암산해도 되죠. 그죠? 정액법 하는 거는 취득원가에다가 잔존가 지수만 빼주고 내용에서 나눠주면 된다. 그죠? 자, 문제. 그럼 200만 원에다가 잔존가 지수 10% 빼고 20만 원 빼고 나누기 10 하면 1년에 얼마죠? 예? 18만 원. 1년에 감가상각비가 18만이다. 몇 년이 지났죠? 예? 5년 지났습니까? 예, 5년 사용했네요. 그죠? 5년. 뭐 5년 6개월 사용했다 하면 5.5. 알죠? 그죠? 그 1년에 18만원씩 5년 사용했으니까 90만원이다. 감가 누계가 90만원이다. 장부자네가 110만원 되겠죠? 이 110만원짜리를 130만원에 팔았다. 처분이 얼마 생기죠? 20만원 생겼다. 알겠죠? 그죠? 이게 이제 방법대로 우리가 정액법이 있고, 또 뭐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소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그죠? 예, 처분 손익 구하는 문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감가상각비 여기서 팔지 아니하고 이 자산을 재평가하는 이거. 그죠? 재평가한다 그랬죠. 재평가. 또 하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했다. 손상 차손 처리하는 거. 그죠? 이게 바로 하락.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 현저하게 하락 30% 이상 뚝 떨어졌다.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 손상 차손 처리하죠. 그죠? 요런 이제 재평가 문제가 나오더라도 똑같죠. 그죠? 결국은 뭐냐? 여기서, 여기, 110만원짜리를 130만원 재평가했다. 여기 올랐잖아. 그죠? 똑같죠. 그죠? 200만원짜리를 130만 재평가했는데 5년이 지났다. 그러면 5년 동안 감가상각 해줘야 되잖아. 그죠? 110만원짜리 요리했다. 올라서 뭐라 하죠? 재평가 잉여금. 그죠? 요 재평가를 하면은 금액이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 있잖아. 그죠? 금액이 이거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그죠? 올라간 거는 재평가 이익, 재평가 이익은 우리가 재평가 잉여금으로 처리하죠. 자본으로 처리하고. 그죠? 하락한 거는 그냥 비용 처리하죠. 재평가 손실. 요래 처리하는 게 이제 우리 보수주의 회계 처리죠. 그죠? 결국은 회계 관습으로서 이익을 적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비용 떨어버리고, 요거는 다음으로 넘겨놨다가 또 비용 생기면 여기서 공제해 나가는 거고, 요거는 바로 즉시 비용 처리해버리고, 그죠? 이런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연도를 달리 했을 경우에 이걸 뭐 해준다? 상계 처리한다. 그죠? 하락했다. 이거 금액 뚝 떨어졌다고. 이거는 하락. 현저하게 하락했다. 만약에 그쪽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뚝 떨어졌다. 그죠? 그 금액을 뭐라 하죠? 손상 차손.
손상 차손이란다. 그죠? 여기 다시 회복됐다. 손상 차손 환입. 그죠? 환입으로 처리했다. 여기 다시 손상됐다가 다시 금액이 다시 회복되면 환입 처리합니다. 요거는 비용 계정, 요거는 수익 계정이다. 그죠? 일단 요게 이제 우리가 유형자산에 대한 계산 문제 핵심이다. 그죠? 처분 손익 재평가 하락이다. 요 부분. 그래서 거기 보면은 뒤에 그죠? 104쪽에 보면은 감가상각 방법들이 나와 있죠. 그죠? 그 중에서 우리가 여기에 그 방법,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중체감법, 그리고 생산량 비례법이 있다. 나머지 방법들은 뭐 그냥 이딱 하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 다음 105쪽에 포인트 7번 문제. 취득원가 200만원 잔존가 70% 내용서 10년이다. 그죠? 이 기계를 정액법으로 상가하다가 이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205만원 됐다면 재평가 잉여금 얼마인가 물어봤네. 그러면은 요것도 문제. 취득원가가 200만원짜리다. 그런데 이거는 그죠? 감가상각 하다가 1년 후에 재평가해도 1년 동안 가치 감소분을 빼야 되죠. 그죠? 그 1년 동안의 가치 감소를 빼고 나서 이 금액을 우리가 재평가했다. 요걸 얼마에 재평가했느냐? 그죠? 예, 205만원에 재평가했다. 200만원짜리를 205만원에 재평가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런데 요 가치 감소분 요걸 빼야 된다. 기간이 보니까 1년 지났네. 1년. 그죠? 그럼 증액법이니까 200만원에 10% 20만원 빼고 10 나눠주니까 감가상각비는 18만원이죠. 1년에 감가상각이 18만원이다. 몇 년이 경과됐죠? 1년 지났네. 그럼 18만원 빼면 되잖아. 1년이니까. 그죠? 빼고 나면 182만원이죠. 182만원짜리가 205만원 됐으니까 올랐네. 뭐라 하죠? 재평가 잉여금 자본 처리한다. 그죠? 얼마? 23만원. 그죠? 재평가 잉여금이 23만원이다. 이게 기본 문제잖아. 그죠? 요 기본 문제 알면은 조금 응용되면은 기간이 좀 길어지고, 그죠? 이런 겁니다. 알겠죠? 요런 문제가 이제 좀 더 어렵게 내면은, 그죠? 이리 나오잖아. 그죠? 요 문제를 변형시키면은, 이리 나오죠. 보세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보세요. X 1년도에 내가 취득했다. 200만원 주고 샀다. 요 문제를 약간 변형하면은, 그 기본만 하면 다 되죠. 1년도에 샀다. 그 1년도 말에 이 금액이 얼마 됐죠? 205만원 됐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간다. 그죠? 2년도 말에 요금이 얼마 됐느냐 보니까 190만원 떨어졌더라. 응? 물어본다. 그럼 이때는 어떠냐? 그죠? 이래. 무슨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감가상 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우리가, 요게 뭐 150만원 됐다. 예를 들어서, 그죠? 이래 했을 때, 딱 떨어질려고 모르겠네. 해볼까요? 숫자가 이게 지금 잔존가치가 있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답 내기가 잔존가치 없으면 괜찮은데 네? 잔존가치 빼야 되겠다. 그죠? 잔존가치 없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그래야 숫자가 좀 떨어지지. 잔존가치 있으면 숫자 만들기 좀 힘드네. 그죠? 200만원짜리가 만약에, 그죠? 요게 금액이 예를 들어서 230만원 되었다가 이게 다시 떨어졌다. 190만원 됐다. 그죠? 이때, 잔존가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제로. 내용 연수는 10년이다. 내용 연수는 10년이다. 그죠? 자, 이래 되었습니다. 그죠? 내용 연수는 10.
뭐 일단은 뭐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뭐 숫자 안 들으시면 안 들으신 대로 하고. 자 보세요. 똑같잖아, 그죠? 여기 1년 지났다. 여기 1년 지났으니까 강화상 해줘야 되죠, 그죠? 여기서 강화상 하면은 1년에 얼마죠? 10만, 20만 해야 되잖아. 여기 얼마? 180만 원이죠. 그 180만 원짜리가 요게 됐다, 그죠? 올랐죠. 그럼 이걸 뭐라 한다? 재평가 잉여금 얼마? 90만 원. 그죠? 생겼다. 그럼 이제 요 연도에서 우리가 다시 또 강화상 해야 되죠. 그죠? 요 원래는 이제 10년이 있었는데 1년이 지났죠. 9년 남아 있잖아. 9년이니까 강화상 얼마 해야 되죠? 예? 30만 원. 9년 남아 있으니까. 그죠? 빼고 나면 얼마? 240만 원짜리가 160만 원 됐다. 그죠? 요거는 손실 얼마 생기죠? 재평가 손실이 얼마? 예? 80만 원. 생기죠. 그죠? 요거는 잉여금 90만 원 있었으니까 요거 손실하고 요거 어떻게 해야 된다? 상계해야죠. 상계하면 잉여금 얼마? 10만 원 남잖아. 상계하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상계 나간다. 그죠? 요런 문제가 응용된 문제잖아.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 감가상각해서 이렇게 이제 연도 3년도까지는 제일 안 냈고 아직까지는 토지 나오죠. 토지. 토지를 취득했다. 토지를 예를 들어서 뭐 100원짜리를 취득했다. 뭐 100만 원, 100만 원 해도 되고 뭐 억 해도 됩니다. 그죠? 요게 이제 1년도 말에 토지의 시가 얼마냐? 90원이 됐더라. 2년도 말에 토지가 얼마 됐냐? 130원이 됐더라. 이런 식으로. 그죠? 토지는 강화상 안 하잖아. 그죠? 그 이제 바로 이렇게 이제 묻죠. 100원짜리가 90원 됐으니까 요 10원 내렸네. 재평가 손실 10원. 요게 요래됐다. 그죠? 플러스 40원. 요거 상계한다. 플러스 얼마? 30원. 답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죠? 요게 상계. 그게 재평가 문제다. 예, 다음 뒤로 가면은 106쪽에 그죠? 그거 보니까 예, 거기에 박스. 재평가는 동일 분류별로 재평가를 수행한다. 동일 분류별로. 그 동일 분류라 하는 거는 그죠? 토지는 토지, 건물은 그 토지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땅도 토지 지목이 모두 몇 개죠? 28개 지목. 알겠죠? 토지는 토지별로, 건물은 건물별 이런 식으로 예, 재평가를 수행한다.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리고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원칙은 매년 평가를 원칙으로 하지만은 그 금액의 변동이 크지 아니하면은 3년 또는 5년 주기로 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이익이 생기면은 재평가 잉여금, 손실이 생기면은 재평가 손실로 처리하는데 잉여금이 있으면은 잉여금을 상계하죠. 제거할 때 재평가 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그리고 아래 포인트 8번 문제는 손상 문제입니다. 그죠? 이거하고 뭐 유사 똑같죠. 그죠? 문제는 예, 보세요. 손상이나 말만 틀리는 거지 결국은 뭐 이거 다 유사 문제 이거나 이거나 같다. 그죠? 한번 보세요. 8번 문제도 마찬가지. 예, 취득 원가는 1,400만 원에 샀다. X 1년도 초에 1,400만 원 주고 샀던 걸 잔존가치는 200만 원 내면서 6년이다. 그죠? 청약보로 상가하고 있고 그 1년도 말에 700만 원이 됐다. 이게 1년이 지나고 나서 700만 원 가치가 뚝 떨어졌다. 가치가 하락했다. 그리고 또 읽어보니까 2년도 말에 이게 상승했다. 그죠? 1,200만 원으로 다시 올라갔다. 그럼 요게 이제 두 부분이다. 그죠? 1년도 말과 2년도 말이죠. 요건 금액이 내려갔네. 내려갔잖아. 그죠? 얼마 손해봤나 물어보죠. 그죠? 손실 얼마고. 올라갔죠, 다시. 요거는 다시 올라갔으니까 이익 얼마 받느냐. 요거 물어본다. 그죠? 이걸 우리는 손상, 차손, 요걸 환입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럼 이 문제에서 우리가 1,400만 원이 700만 원 된 거 아니잖아. 왜? 기간이 1년이 지났잖아. 1년 동안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감가상각 얼마야? 그 박스 있잖아. 내용 연수는 6년이고 잔존가치는 200만 원이다. 정액법이다. 그죠? 그러면은
200만 원 빼고 6 나눠주니까 200만 원이네. 결국은 1200만 원 남잖아. 그죠? 이 1200만 원이 700만 원 됐다. 얼마 내렸죠? 500만 원 내렸네. 손실, 손상, 차손. 1년 말에 물으면 답이 나왔죠. 이거는 간단하잖아. 그죠? 그 이것도 이렇게 올라간 게 또 이것도 1년이 지났잖아. 이거 감가상 해줘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1년, 원래 이제 이게 몇 년이었죠? 그게 보니까 6년이었잖아. 그죠? 1년이 지나서, 여기는 6년이었지만은 1년이 지나서 5년 남아있죠. 잔존가처럼 와서 200만 원이다. 200만 원 빼고 5로 나눠버리니까 100만 원. 그 요게 600만 원. 600만 원짜리가 1200만 원 됐다. 올랐네. 600만 원 올랐다. 그 요게 환입. 그죠? 그런데 이 금액은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잖아. 요 금액은 장부 금액을 초과하면 안 되죠. 요 금액, 다시 상승한 금액은 장부 금액까지만 우리가 상상을 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장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여기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장부 금액이 원래 1400만 원짜리였는데 하락되지 않았더라면 2년이 지났다. 그죠? 1년에 감가상각에 200만 원이니까 2년 지났으면 얼마가 남죠? 1000만 원이잖아. 1000만 원까지도 이게 초과돼 버렸네. 그럼 이거는 무시해야죠. 600만 원이 장부금액 한도로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까지만 환입됐다. 답은 얼마죠? 400만 원. 여기 환입. 손상, 차손, 환입. 그죠? 하락했으면 재평가 했다면 요거는 재평가 손실, 요거는 재평가 잉여금 상계한다. 그죠? 요게 손상 문제다. 가치가 하락하고 다시 회복하려면 환입을 한다. 그죠? 요렇게 문제. 알겠죠? 그죠?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손상. 그럼 여기까지가 다 끝났잖아. 그죠? 이게 유형자산 핵심. 취득 원가 구하고, 그죠? 감가상각비 구하고, 처분 손익, 그죠? 재평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감가상각비에 대해, 이 방법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잖아. 그죠? 거기 지금 정액법, 우리 그동안 많이 해왔던 거잖아. 그죠? 정액법, 정률법, 그죠?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이런 방법들. 정액법, 그걸 묶어서 우리가 체감잔액법이다, 생산량 비례법. 요 체감잔액법 속에 세가 이정연. 알죠? 이 방법이다. 그죠? 이런 방법들은 우리가 이제 기본성 과정에서 많이 해왔던 가장 기본적인 문제니까, 이건 알고. 요게 유형자산. 그죠? 예, 핵심이다. 요거 알고 나면은 이제 뭐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문제 나오면은, 취득 원가 계산하는 문제, 수선비 문제, 자본 지출과 수익 지출, 감가상각 문제다. 그죠? 예. 알겠죠? 그죠? 예, 잠깐 책 한 보세요. 110페이지. 그 110쪽에 3번. 그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재평가 모형을 채택한 이 회사가 10억을 주고 토지를 취득했다. 공정하지 다음과 같다. 재평가와 관련된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손익을, 그게 항상 묻는 말에다가 동그라미 치라 그랬습니다. 그죠? 묻는 말. 그 묻는 말이 뭐죠? 손익계산서에 계산할 손익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그 묻는 말을 항상 잘 조심하고, 일단 그 문제 한번 풀어볼게 보세요. 2년도 초에 10억을 주고 토지를 샀다. 10억. 그죠? 우리는 재평가를 한다. 그해 말에 이게 얼마 됐느냐? 9억 됐더라. 요 토지가 나왔죠. 우리 시험에 전부 토지 나왔습니다. 왜 토지 낼까요? 감가상각을 뺐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감가상각까지 들어가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그냥 하지 마라 이 말이죠. 회계 원리니까. 회계학 시험, 중급회계 시험에는 전부 이 토지 잘 안 내죠. 건물 내, 건물. 그럼 건물 내니까 감가상각을 해야 되죠. 그죠? 그 감가상각 한다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그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여기는 감가상각 문제 내고, 요거는 안 냈다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얘는 요것도 낼 수 있고, 그죠? 이것도 안 낼 수 있고, 뭐,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주로 이거는 이제 감가상각을 내고, 이건 안 내고, 요거는 주로 물어보는, 이건 물어봅니다. 이거. 이건 한 밖에 안 나왔죠, 시험에. 요거 위주로 물어봤잖아. 그죠? 이거는 이제 건물 물어보면 이게 건물 감가상각을 해야 되니까 복잡해지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안 냈죠. 아직까지는. 나오더라도 뭐 문제 없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토지 이래 됩니다. 토지는 강화상 안 한다. 그걸 알고, 그죠? 9억 다음에는 얼마 됐죠? 12억. 그죠?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묻는 게 3년도 말 항상 물으면 이제 마지막에 이것부터 물어보잖아. 그죠? 일단 잘 해와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10억짜리가 9억이 됐다. 1억 내냈네. 손실 1억. 2년도 말에는 요걸 계산해야 되고, 그죠? 3년도 말에는 요게, 요래 이제 다시 올라갔으니까 요 플러스 3억. 그죠? 알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요걸 상계하게 되면은, 여기 상계하면 플러스 얼마죠? 2억 남잖아. 그죠? 그럼 3년도 말에 우리가 요거 상계 2억인데, 여기 답이지만은, 2억이 플러스라는 거는 계정 과목이 뭐죠? 계정이 뭐죠? 잉여금이잖아. 그럼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거는 자본 계정이죠. 자본 계정은 어디로 가느냐? 요거는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잖아. 그죠? 그렇죠, 그죠? 이거 지금 그게 묻는 게 뭘 묻고 있죠?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거 묻고 있잖아. 그죠? 예. 이게 답이 아니지. 묻는 말이 요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요래 하면 되는데 묻는 건 이거 묻는 거 아니다. 그죠? 왜? 요거는 원래는 요래 하면 맞는데 요거는 재평가 잉여금이잖아. 요거는 자본 계정이니까 자본은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뭘 묻냐? 손익계산서 묻잖아. 자, 간단히 요래 하는 방법 보세요. 손익계산서는 그러면 묻는 거는 뭐냐? 재평가 손실 아니면은 이익이겠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재평가 손실이나 이익은 요거는 비용이나 수익이니까 요거는 어디로 가죠? 손익계산서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죠? 그러면 손실이나 이익은 어디냐? 요거잖아. 맞죠? 그죠? 요게 마이너스 1억이 있었잖아. 전년도. 그죠? 요 손실 맞죠? 요게 우리가 다음에로 넘어오면 여기 뭐로 바뀌죠? 플러스 1억. 이익 1억으로 바뀝니다. 이익 1억. 알았죠? 여기에 다음 넘어 뭐가 된다? 플러스 1억. 여기 항상 마이너스가 뭐로 바뀐다? 플러스로 바뀝니다. 플러스로 바뀌었다는 거는 손실이라는 거 뭐가 된다? 이익 1억. 답입니다. 이익 1억. 5번이 답. 묻는 말이 요걸 물었으면은 2억이 맞는데 여기 답은 5번이다. 알겠죠? 요걸 이제 우리가 요령은 이거 손실 모르면 요거구나. 요거 마이너스를 갖다가 부호만 바꿔버린다. 그죠? 여기 답이 요거 묻는 거다. 여기 어디 가느냐? 요거 가는 거야. 마이너스 1이니까 뭐가 해야 된다? 플러스 1. 요래 딱 기억해 버리세요. 왜 그래 되느냐?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 장부에 기장하기 위해서는 분계를 해야 되잖아. 그죠? 이제 분계를 해보면 이제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시험장에 가가지고 뭐 이거까지 하면은 시간 너무 걸리잖아. 그죠? 이래 해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답을 찾아가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우리 그냥 요령껏 하는 거고 2년도 말에 손실이 생겼다. 그러면은 2년도 말에 이래 분계될 겁니다. 재평가 손실 1억. 그죠? 그렇죠? 그리고 토지 1억. 3년 말에는 지금 3억이 올랐죠. 토지 3억. 그리고 요걸 이제 상계하니까 여기 이제 여기 넘어와야 되잖아. 그죠? 요걸 상계해야 되니까 넘어오고 요거하고 요 3억하고 상계하니까 결국 남는 게 뭐가 남느냐? 재평가 잉여금은 2억이 남죠. 여기 요거잖아. 그죠? 여기 요건데 그럼 이제 여기 넘어와야 된다. 그죠? 손실이 넘어오는데 비용 계정이잖아요. 요거는 비용이 대변에 못 옵니다. 비용은 항상 뭐로 와야 되죠? 수익이 대변에 오지. 그럼 요걸 이제 우리 상계할 때 장부에 기장할 때는 요걸 반대로 바꿔가지고 뭐라 하죠? 이익이다. 요래 해줍니다. 이렇게. 요거 묻는 거 요거 그죠? 손익에 들어가는 거 요거는 재무상태표. 요거 물을 답을 이라. 그럼 우리 요령껏 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뭐가 되면 플러스를 하니까 이익이다. 요래 하면 쉽잖아. 그죠? 예, 그래 이해하세요. 예. 다음 4번. 이것도 계산 4번하고 이론 문제. 그죠? 이런 거는 감가상각비의 크기. 그죠?
물론 이거 물어보는 거는 초기에 물어본다 그죠? 초기. 항상 가정은 초기다. 초기. 우리가 뭐 크기 비교하면 초기를 기준해서 크기다 그죠? 크기 뭐죠? 강화사회 크기. 예? 이정년 정액법. 그죠? 이중체감법, 정률법, 연수학기법, 요순서. 알았죠? 강가상의 비가 크면은 그건 반대로 우리가 장부의 크기를 물어본다. 장부는 강가상의 크면은 장부는 반대로 작아지죠. 방향이 반대가 된다. 그죠? 강가상합이나 비용이 크면은 이익의 크기 물어본다. 비용이 크면 이익도 작아지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반대 방향. 알겠죠? 요 크기 비교. 이런 것만 좀 체크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뭐 똑같은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는 거고. 그 넘어가서, 예, 11번 보세요. 11번 문제. 그 11번은 도시가스 배관 설비 600만원을 취득했는데 대금 중 400만원은 정부 보조금으로 국가로부터 보조받았다. 600만원이라는 이런 자산을 취득했는데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았다. 보조금 어떻게 한다? 뺀다 그랬잖아. 그죠? 빼라. 600만원에서 400만 빼고 나면 취득원가 얼마? 200만원. 그죠? 요걸 우리가 이제 빼고 나니까 취득원가는 200만원이다. 정부 보조금은 뺀 잔액. 그걸 우리가 취득원가를 본다. 그러면 취득원가는 200만원이다. 읽어보니까 묻는 말. 강가상합이 얼마고 묻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제 취득원가는 200만원이고 잔존가치는 그게 문제 보니까 20만원이고 내용연수는 몇 년이 주어졌죠? 6년 나왔네. 그죠? 6년. 그럼 취득원가는 200만원, 잔존가치는 20만원, 6년이다. 요거 빼고 나눠주면은 1년에 강가상합비가 얼마죠? 예? 30만원. 답이다. 그죠? 답 30. 알겠죠? 그죠? 예.